딱 한 가지 업종으로 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종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당연히 시행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수분양자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이 업종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아무리 소유자가 여러 명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제한 세 번째인데요.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 분양 계약할 때 지정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시행사가 상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개별 호시별로 분양을 하는데 시행사가 수분양자하고 마주 앉아 가지고 하나의 호실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뭐 위에 무슨 상가라고 다 지번도 나와 있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뭐 201호 이렇게 호실이 정해지면 201호 통상은 이렇게 하고 계약이 정리가 되는데요. 분양계약서에 한 가다가 요 호실 밑에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딱 한 가지 업종으로 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업종 그냥 제가 별이라고 적었는데 이 업종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당연히 시행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수분양자는 힘이 없어요. 시행사가 정해가지고 여기는 이 호실은 요 전체 건물에서 요 업종은 요 호실에만 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시행사가 이렇게 정해지면 결국은 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다 쳐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분을 A라고 할까요? 소유권을 다 가지고 오면 이제는 잔금을 다 치고 나면 이 사람이 해당 상가에 대한 사용 소유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행사가 정해놨더라도 소유권을 다 가져온 다음에는 이분이 이거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리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분양계약 당시에 시행사가 지정해준 요 업종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업종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업종 제한이 걸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저것만 해야 되니까. 자, 그 의미인데요. 자, 이거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기 거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시행사가 정해준 업종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구분 소유 건물의 한 개 호실이니까 201호 이게 세월이 흐르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될 수 있어요. B에서 C로 뭐 세월이 오래 흐르면 한참 흘러서 이제 뭐 T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해당 상가의 소유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 업종으로 사용하기 싫은 거죠. 그동안은 아무 말 없이 잘 왔는데 얘가 이제 태클을 걸고 들어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별로 사용하기 싫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써도 되겠느냐? 자, 소유권이 여러 번 변경됐잖아요. 이 가능할까요? 이때 지정된 업종이 여러 차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효력이 여전히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얘한테만 효력이 제한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자, 이건 아무리 소유자가 여러 명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만큼 무서워. 한번 지정됩니다. 그러면 지정업종으로 지정돼서 분양되는 경우에는 호실에는 이거 영원히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변경하려면
이거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대법원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해라, 우선.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 지금 T라고 제가 표시했는데, 이분이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구분 소유 건물이니까 관리단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권법이 정해놓고 있는 절차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 과정을 거치면 관리단 규약으로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요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해보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간 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고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자기 뜻을 들어줄 때. 자,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 과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다가 하나를 더 가져와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하나가 뭐 있냐면, 바로 이것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위에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밑에 게 더 어렵습니다. 자, 대법원이 말하는 이해관계는 누굴까요? 만약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요 자리에 별, 지금 현재 소유주는 이거를 요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은 거죠. 세모. 그러면 여기서 이해관계는 현재 그 건물 전체에 먼저 들어와 있는 이런 업종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 말이죠. 즉 경쟁 업종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까다로운 조건을 정해두고 있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분양 당시에 한번 지정돼 버린 업종은 세월이 흘러도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분양 과정을 우리가 중개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분양 계약서를 체크하시고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처음 분양할 때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그 수분양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많이 진행됩니다. 뭐 대표적인 이렇게 진행되는 업종을 보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약국 이런 건데, 약국. 이건 약국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작업이죠. 약국은 니만 해라. 남들은 못하게 할게.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이게 언제까지 인기 업종으로 지속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지내다 보면 예전에 인기 있던 업종이 지금은 거의 뭐 바닥으로 쳐닿는 업종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고 조심스럽게 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